이번에는 우리말 어디라고 먼저 인지되는 외어를 살펴봅니다. 외어는 모르는, 그래서 의문하는 장소 지정 어휘로 먼저 인식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의문의 장소 지정만으로 인지해서 사용하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표현 의도를 올바르게 모방하는 것일까요? 장소가 아닌 표현에서 외어가 사용되는 경우 혼란스럽기까지 하므로 여기서는 외어가 이미 지정하는 상황점에서의 펼쳐짐이 발현되는 위치점인지 혹은 전개되는 실상점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예어에 적용되는 문법적 품사로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고 부사는 다시 의문부사와 관계부사로 나누게 되는데 예문 1에서의 외어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예문 1의 경우 모르는 장소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가야 할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야 할 측면, 즉 방향까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문 2 같은 표현에서는 전제된 한 요소, 즉 한 부분, 한 위치, 혹은 한 시점,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점이라는 우리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음 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문 3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문 4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문 3 같은 의문 표현의 외어 속에는 대답 표현 4에서처럼 to 같은 전치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문 5의 경우는 외어를 장소적 개념으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어의 의미 지정을 공간적 위치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외어가 발화될 때 심층적으로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외어는 구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의문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의문사로 취급받지만 통사적 이치에 따른 역할 기능으로는 의문부사나 관계부사로 분석되곤 합니다. 그런데 부사는 동사를 보조하는 서술을 하거나 다른 부사, 형용사, 혹은 구문 전체를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의미로 부가서술하는 품사로의 문법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평서문화한 예문 1에서의 예어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예시 1처럼 평서문으로 고쳐보면 예어는 동사 뒤에 위치되어 리브의 목적어 자리에 놓이지만 리브가 자동사이므로 리브의 대상, 이른바 목적어가 되지는 못합니다. 즉, 외어가 리브 동작의 어찌함을 부가적으로 서술한 의문부사가 아니라 리브 동작의 실행 이치를 나타내는 위치지정 의문명사로 부가된 꼴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의 해석에서 보듯이 그 위치는 임의의 곳으로 표층적으로는 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의문의 위치일지라도 어떤 한 장소로 의미 지정을 해주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외어는 어찌하다라는 의미로 리브 동사 동작의 어떠함을 보조하는 부사가 아니라 해당 동작이 벌어지는 전개되는 장소 표현의 명사가 됩니다. 예문 2에서의 외어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문 2에서의 외어는 쓰인 이 위치에서의 우리말 해석을 어디라고 할 경우에는 의문부사로 느껴지지만 곳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장소로의 의문명사쯤으로 인지되어 동사 노우의 대상, 즉 목적어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노우의 목적어 위치에서 외어가 장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의의 위치인 외어는 he lives라는 상황어구로 어찌된 곳인지가 부가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치적, 공간적 구체화는 드러나지 않는 어찌된 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곳에 해당하는 명사적 해석보다는 어디라는 의문부사적인 해석이 구문에 더 적절하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어찌된 곳인지를 말해주는 구체화가 없어서 어디라고 하게 되는 경우의 구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는 외어가 장소를 표현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좋은 구문입니다. 외어와 유까지만 들으면 세 구문 모두 어디 있냐라고 인지되겠지만 그러나 2와 3에서는 고인과 프롬의 발화로 인해 이 어휘에 해당하는 의미가 추가될 것입니다. 앞본문 1-1에서처럼 이 구문들을 장소서술의 평서문으로 복원해보면 각각의 외어는 달리 해석됩니다. 예시 6에서는 통사적으로 프롬이 외어 앞에서 우리말 조사로부터에 해당하는 의미로 전치하고 있지만 예시 4-5에서는 각각의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있다고 보고 도입해 보겠습니다. 의문이 대화의 핵심 내용일 경우이면 해당 의문사를 의문사항 표현어구의 맨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영어 현상이라서 에어가 문두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치사의 의미가 해당 상황을 구체화해야 하는 필수적 부가자료가 아니면 예시 7, 8처럼 전치사를 구문 끝에 두는 후치 형태로 발화하지는 않습니다. 예문 3에서처럼 프롬을 구문 끝에 부가해서 막연한 웨어가 아니라 예어로 드러날 장소가 기점이라고 구체화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7 표현처럼 인이 구문의 끝에 부가되어서 정문이면 어디만이 아니라 어디라는 장소의 이용 상태까지를 구체화한 것이 되고 예시 8처럼 투가 부가된다면 시도의 당위성까지를 구체화한 것이 되므로 구문 표현 방법에서 해당 전치사가 지정하는 의미까지가 의문사항일 경우이면 예시 7, 8처럼 표현하기보다는 예시 90처럼 요여와 함께 앞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시 90과 같은 표현은 예문 11, 12와 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에어 구문에서는 프롬이 의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웨어의 의미자질이 프롬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즉 뭔가가 이루어지는 전개점을 말해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상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어가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해당 전치사가 에어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에어 앞에서 생략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웨어가 전치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본문 3에서의 예어는 바이 같은 전치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본문 3의 해석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중단 상황이 발생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되었거나 곁길로 빠져 주 내용에서 벗어나게 된 그 중단점이 어디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바이의 작용 개념인 그렇게 되게 한 행위 유발처를 수용해보면 바이 웨어는 어디까지를 전개하다가 중단되어 주어가 곁길로 빠진 표현이 되고 맙니다. 본문 3 표현에서 유추되는 중단은 발생한 중단점 때문에 곁길로 빠진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중단입니다. 따라서 바이 웨어가 가리키는 중단점은 그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행위나 행위처가 아니라 행위가 펼쳐진 상황이나 상황점이라야 합니다. 이 현상에 비추어 보면 본문 3 표현을 바이의 생략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예어는 어떤 의미의 전치사 성향도 내포하고 있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웨어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는 전치사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우리말 해석의 편의를 위한 자의적 수단으로 보이므로 예어 그 자체 의미로의 역할 기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 같은 표현형에서의 웨어는 앞에 this is the place와 뒤에 I worked를 연결해주는 관계 접속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나뉘어 펼쳐진 일의 종속절에 복원된 in the place가 예시 2에서처럼 관계사화를 위해 웨어로 바뀌고 결속문 3에서처럼 관계 형성의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웨어가 in the place를 대신해서 관계사적 표현을 해주려고 변형되어 위치 이동을 한 것으로 보면 예어는 전치사 in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럴 경우 두 구문의 합으로 보고자 복원한 in the place의 심층적 도입은 해석상으로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예어는 심층적으로도 in the place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문 3 표현에서 place는 더의 수식으로 인해 선정된 장소가 됩니다. I worked라는 의미를 내포한 특정의 장소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속구문 3에서 보듯이 예어의 관계사 개입은 주절의 목적어인 더 플레이스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더 플레이스를 발어하는 시점에서의 더에 의한 유형 선정은 플레이스가 어떤 유형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어는 더 수식을 구체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더의 발화는 플레이스라는 장소를 특정화하기 위한 관형적 지정이고 화자는 I worked를 더의 관형자료로 선택한 것이며 그렇게 심층적으로 전제한 의미를 표층적으로는 I worked로 선언하고 구체화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문에서의 예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선언하는 보문소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의 플레이스 같은 장소를 선행사로 하는 경우는 where가 생략되어도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플레이스가 어떤 역할이 담긴 장소, 즉 역할지를 말해주는 어휘이기 때문에 부가 구문에서 상황을 설정만 해주어도 무슨 일이 생겨난 장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문사 같은 무지정 관계사 구문을 흔히 거기에 합당한 관계사가 생략된 것으로 다루며 결속구문 오와 같다고 보고 의미 차이를 무시하지만 그것은 화자가 왜 이러한 선언어, 즉 관계사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간과하는 것이 됩니다. 예문사에서의 무지정 관계사가 상황 설정만을 하는 선언어임을 받아들여야 where에 의한 선언 구문과 변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선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관계사로의 where는 다음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선언하는 보문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노스펙의 상황 설정 보문소와 변별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ere의 역할 기능이 상황전 개선언이면 충분한 것인지를 where가 아닌 더 플레이스가 선택적으로 취해지는 구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소명사 플레이스는 스팟 같은 위치적 장소가 아니라 어떤 행위 펼쳐짐을 담아내는 역할지를 나타내는데 예문 2에서의 used to는 지금은 중단된 과거의 되풀이 행위로 나타나고 예문 1에서의 worked는 과거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worked를 과거의 주어가 한 역할로 간주한다면 예문 2에서의 되풀이 행위는 역할로 보기에는 의미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할이라기보다는 습관적 반복쯤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더 플레이스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표현됐다면 화자가 그 되풀이 행위를 역할로 표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현상을 수용하면 표현 2는 표현 1과 달리 더 플레이스라는 역할지 자체가 선택적으로 생략되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현 1에서의 더 플레이스를 어떠함으로 특정화할 때 노스펙 I worked와 where I worked라는 두 상황이 선택적으로 발화됐다면 예문 3과 4 같은 변별이 작용해야 합니다. 예문 3은 무지정 보문소 구문이므로 설정한 상황점으로 특정화를 하는 것이고 예문 4는 보문소가 where이므로 전개된 상황점으로 특정화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표현 2에서는 The place I used to work와 where I used to work라는 어구 선택으로 인해서 되풀이행위 역할지로 보느냐, 되풀이행위 전개지로 보느냐에 따라 고스 성격이 결정되는 표현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where는 상황 전개만이 아니라 해당 상황의 전개지까지가 결합되어 작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예문 7, 8 표현에는 상황 전개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살펴본 바대로 where가 상황 전개지라는 장소를 의미 지정한다면 그것은 where에 의해 이끌려지는 선언문의 내용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이가 캠프를 할 때 where 이하가 가능한 곳이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where로 지정된 장소는 지리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암시적 이치라서 단지 구체화해줄 상황이 실현되는 곳으로만 드러납니다. where와 there에 의해 이끌어지는 전제절과 주절이 형태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표현된 이 본문 6에서 살펴보면 where와 there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변별되는 차이들이 드러납니다. 앞의 전제절에서의 where에 의한 상황 전개는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주절에서의 there에 의한 상황 지목은 나무가 놓여있게 되는 결과입니다. 앞의 전제절에서의 where에 의한 전개 위치는 상황이 펼쳐지는 어떤 곳이고 이어진 주절에서의 there에 의한 펼침 위치는 상황이 지목되는 그런 곳입니다. 선행사 서울과 where가 분리된 이른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구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선행사인 서울을 어떠한 서울인지로 덧씌우는 관형의 수식이 아니라 서울에서 어찌했다고 풀어 서술하는 표현이므로 어떻게 된 서울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찌했는가를 순서적으로 나열합니다. 앞에서 서울이라는 위치를 밝혔는데도 불특정 위치 지정의 where가 뒤에서 또 선행사 서울을 재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전체를 대상 삼아 머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서울의 임의의 위치에 머물렀음을 전개의 어떤 곳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where 역할이 위치 지정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where를 거기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선언한 보문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ere를 상황 발생 플러스 전개점으로 보는데 개연성이 더해집니다. 본문처럼 의문사 where에 의해서 이끌리는 구문, 다시 말해서 where 선언에 의한 구체화 구문에서는 우리말 조사, 어디, 에, 로로는 적절한 번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구문에서는 어디, 에, 로라는 암시적 위치 속성은 없고 전개적 상황, 즉 희가 잘못된 상태로 있게 된 스팟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우리말은 점이고 점은 꼬집어 가리키는 어느 부분이나 요소를 말할 때 쓰입니다. where에 의해 지정되는 상황 전개점도 하나로 꼬집어 가리킬 수 있어서인지 점이라는 번역어가 잘 적용됩니다. 본문 8에서의 히어는 상황 당면점을 지정하므로 지금 현재 그가 당면하고 있는 히어 지점이 where에 의해 상황 전개점으로 선언되어지고 그 where가 꼬집어 가리키는 부분이 롱 상태이므로 당면점이 곧 전개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의미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where의 역할 기능과 개념적 특성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where가 공간적으로는 의문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둘째, where에 의해 선언된 상황 발생은 임의의 한 점에서 전개됩니다. 셋째, where는 어떤 점으로 전개되는지를 구체화하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분석해본 where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where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